근데 아웃오폴드 앙상블까지는 그래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얘는 그냥 K폴드에서 뭐 값을 좀 더 섞는다 뭐 이 정도 개념밖에 없어가지고 별로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스태킹이거든요. 스태킹은 투 스테이지가 그냥 아웃오폴드 앙상블은 그냥 원 스테이지예요. 한 번 학습하고 쭉 끝내는 그런 식인데, 스태킹 같은 경우는 투 스테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웃오폴드 앙상블로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왕창 모아가지고 한 번 더 모델을 만드는 게 스태킹이에요. 그러니까 스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델들을 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 스테이지, 투 스테이지에서 모델을 쌓아가지고 한 번 더 한다. 그래서 얘를 서브 모델이라고 부르고, 첫 번째 원 스테이지 모델들을 서브 모델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있는 모델을 메타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나중에 어디 공부하시다 보면은, 저번에 한번 어떤 분께서 질문하시더라고요. 메타 모델이 뭐예요? 라고 하시는데, 그거 스태킹 내용이 맞냐고 하니까 맞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설명해 드렸었는데, 네, 좀 헷갈리실 거예요, 스태킹이. 그리고 지금 보면은 원래 스태킹이라고 하는 게 모델들을 엄청나게 많이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델들 많이 모은다라고 하는 게 약간 뭐 캑을 대회한다고 하면은 캑을 대회 끝나기 한 일주일, 2주 전 동안 모든 실험해봤던 모델들을 다 모으거든요. 그럼 모델을 수십 개를 모아야 되는데, 근데 제가 지금 준비했던 모델들은 4개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능이 더 떨어져요.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우고. 그래서 이것도 스태킹이 효율이 안 좋아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몇 주 동안 열심히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모아가지고 쥐어 짜내도 찔끔 올라요. 찔끔 오를 수도 있고, 저처럼 안 오를 수도 있거든요. 방금 이것처럼 안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스태킹이 그러니까 약간 과적합 우려? 약간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일단은 아시면 좋겠지만 잘 쓸 일은 없다. 일단 현업에서는 안 씁니다. 왜냐하면 현업은 가성비를 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얘를 써먹는데 쓰는 그 리소스보다 성능이 업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안 쓰는 게 낫겠죠. 약간 뭐 92%짜리 모델이 있는데 93% 올리겠다고 2천만 원 쓸게요 하면은 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좀 그럴 수 있겠죠. 저희 회사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웃오폴드는 뭐냐, 아까는 보면은 검증하고 끝났죠. 여기서 보면은 막 지금 3번 추론 부분이 없었어요. 원래는 그 보면은 그러니까 5폴드로 했을 때 4개의 폴드로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하고 마지막 폴드로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검증하는 것과 동시에 일단 학습은 했으니까 테스트 전체를 넣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프레딕션 하는 거죠. 그러면은 1번 모델에서 나온 어떤 프로바 값, 확률로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라벨로 하는 건 사실 별로 잘 안 될 거예요. 안 된다기보다 약간 확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하드 보팅보다는 소프트 보팅이 더 좋습니다. 더 약간 모델들의 다양성을 더 반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5번 폴드가 검증일 때는 모델 1번이 나온다고 쳐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Y에 대한 테스트 예측한 어떤 프로바 Y1이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로는 네 번째 폴드가 이번엔 검증이죠. 지금 보면 바뀌었어요. 지금 틀린 그림찾기 같지만 바뀌었습니다. 지금 4가 바뀐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폴드가 네 번째일 때는 두 번째 모델이 생겼다고 치고, 두 번째 모델도 동일하게 테스트를 다 넣어서 또 프로바 Y 값을 또 찾아요. 찾는다기보다 예측을 하는 거죠. 이제 폴드 3도 똑같이 해서 세 번째 찾고, 폴드 뭐 2번도 똑같이 하고, 폴드 1번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같은 모델 똑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일단은 시드는 고정시킬 거예요. 시드는 고정시키면은 그냥 남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모델 똑같이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행이랑 컬럼 샘플링 한다고? 그러니까 랜덤 포레스트에서 행이랑 컬럼 샘플링 해가지고 앙상블 했잖아요. 근데 부스팅 얘네도 똑같아요. 얘네도 모든 컬럼과 모든 행을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습할 때 들어가는 데이터셋이 달라져 버리면은 새로운 모델이 생기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얘는 약간 사실상 모델을 5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어차피 이 모델이란 걸 평가를 할 때 이 5개 폴드의 밸리데이션 스코어를 평균을 내기 때문에 그냥 이 모델의 약간 일반화라기보다 이 모델 전반적인 성능을 그냥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각 5개의 모델을 평균을 내서 우리가 앙상블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약간 이거 만든 사람, 근데 이게 기존 그 전부터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일단 제가 케글이라는 대회를 해본 지 한지 3년밖에 안 돼, 3년이 아니죠.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전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많은 사람은 정말 똑똑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밸리데이션까지 하면 크로스 밸리데이션까지 하면서 같이 양상부를 한 거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모아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위로 쌓아놨지만 얘가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의 벡터들이거든요. 이 벡터들을 다 평균을 낸 거죠. 평균을 내면은 5개의 모델에 그거 약간 섞은 앙상블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근데 또 보면은 그가 앙상블을 할 때 가장 쉬운 게 그냥 평균 내시는 거예요. 그냥 평균 내는 게 가장 쉽고. 근데 평균 내면 가장 쉬운 게 뭐냐면은 어차피 확률 같은 경우도 평균 내면은 그냥 그렇게 나오고 리그레션 같은 경우도 평균 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가끔이 아니라 대회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리더보드 스코어가 나오잖아요. 리더보드 스코어를 가중치로 두고 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모델 10개 섞는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10개마다 리더보드 스코어가 있겠죠? 그러면은 각각 그 스코어에도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에 대한 비율. 뭐 다 썸한 다음에 뭐 그냥 나누면 되겠죠? 그럼 그 비율만큼 곱하기 해가지고 다 더하는 거죠. 그냥 동등하게 n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비율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리더보드에서 계산을 할 때는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퍼블릭 리더보드에서는 테스트 전체 중에 일부를 하고 나머지를 한다 했잖아요. 근데 가끔 대회가 그 두 개가 완전 좀 다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 나는 퍼블릭 리더보드에서 엄청 좋아하는데 테스트를 까보니까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그런 식으로 가중치를 줘서 섞을 때는 퍼블릭 리더보드만 보고 섞잖아요. 그럼 퍼블릭 리더보드에 이제 오버피팅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주의하셔야 돼요. 대회를 하시면서. 뭐 대회가 아니라 현업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럴 일이 잘 없겠죠. 뭐 그렇게 바로바로 정량적으로 평가될 리가 없으니까 사업이라는 게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한번 K폴드 앙상블을 간단하게 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 달라진 게 사실은 이 한 줄밖에 없어요. 여기 이 한 줄이랑 제가 방금 위에 그 코드에서 말씀 안 드렸던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게 뭔 뜻이냐면은 테스트 쉐이프 해서 0 하면은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테스트 데이터셋의 개수가 나오겠죠? 쉐이프라고 치면은 행의 개수, 컬럼의 개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내가 0을 치면은 행의 개수가 나와요. 그러면은 행의 개수,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지? 하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np 제로제가 또 뭔지 또 볼게요. numpy의 제로제라는 함수는 뭐냐면은 새로운 행렬을 그거를 반환을 하는데 주어진 쉐이프, 그러니까 주어진 이 차원에 맞춰서 뱉어준다라는 거죠. 0으로 꽉 채워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6512,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얘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내부적으로 표현이 다르겠지만 잠시만요. 내부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거 다르고 사용법도 약간 다르긴 하지만 사실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벡터 형태고요. 이거는 매트릭스 형태입니다. 행렬 형태, 벡터 형태, 행렬 형태. 근데 여기 지금 없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것처럼 1이랑 똑같아요. 입력하실 때는 똑같습니다. 거의. 근데 또 쓰는 게 다를 수도 있긴 해요. 뭐 입력 차원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6512 그러니까 테스트 개수만큼 차원을 갖는 0을 만들겠다는 거죠. 0 벡터를 0으로 구성된 벡터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0으로 꽉 찬 뭔가가 나왔어요. 근데 얘의 쉐이프를 찍어보면은 얘랑 똑같겠죠. 입력된 거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얘를 왜 만드는데?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얘는 결과를 담아놓는 통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결과를 내가 모아야 되잖아요. 평균을 내려면은. 물론 리스트로 이렇게 모으셔도 상관없어요. 리스트로 모으셔도 상관없지만 그냥 애초에 통을 만들어 놓고 통에다가 n분 해가지고 다 그냥 더하시면 되잖아요. n분의 1 해가지고 다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얘로 지금 내가 통을 만들었잖아요. 통을 만들었고 모델 학습도 했고 모델 검증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위에서 리스트에다 담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리스트는 밖에서 평균을 냈고요. 평균으로 이제
그 밸리데이션 스코어의 평균을 받고,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제가 위에서 만든 통에다가 X 테스트 예측을 하죠. 예측을 하는데 이 뒤에 뭔가 달려 있지만 일단 이건 무시하고 n분의 1을 해서 이거는 더하면서 더하겠다는 겁니다. 안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값을 꺼내서 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거를 꺼내서 이번에 새로 그 n분의 1 한 거랑 더하겠다. 더하면서 저장하겠다라는 건데 걔를 이렇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보면은 이건 얘는 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보면은 프레딕트 프로바는 그거예요. 그 뭐라 해야 되지? 확률 값이 나오잖아요. 확률 값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은 클래스가 0일 때 몇 퍼센트, 클래스가 1일 때 몇 퍼센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0일 0일이잖아요. 0일 0일이니까 출력이 그 첫 번째 행에는 첫 번째 열에는 0번 클래스일 때 확률, 두 번째 행에는 1번 클래스일 때 확률이 나와요. 그럼 이 두 개 합치면 1이겠죠, 당연히. 확률이니까.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 1인 거. 그러니까 5만 이상인 사람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건 행이에요. 모든 행.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약간 그 리스트 스플릿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다 시작 인덱스를 적고 여기다가 끝 인덱스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 범위를 찾는 거예요. 레인지 찾는 건데 만약에 이걸 입력 안 한다 그러면 시작부터 끝까지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컬럼만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번 5만보다 이상일 때의 확률값만 가져와. 근데 모든 행에 대해서. 그리고 걔를 n스플릿은 위에서 제가 k폴드의 개수로 진행했었죠. 여기 k폴드 개수로. 근데 또 보면은 얘는 벡터고 얘는 그냥 값 하나인데 이게 돼요 라고 하는데 넘파이에는 또 이제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브로드캐스팅이 처음만 맞으면 알아서 연산이 다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5로 여기 안에 있는 모든 그 원소들의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5로 나눠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과가 나올 거고 걔를 기존에 있던 처음에 0이 들어있었으니까 0에다가 더해지겠죠. 0에다가 뭔가 다 더해질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까지 쌓인 거에서 더해서 더해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뭐 따로따로 모으지 않아도 제가 여기 강의 자료에서는 뭔가 모아가지고 평균 낸 것처럼 보여드렸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바로바로 더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볼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보면은 그럼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쉐이프를 찍고 이게 뭐냐면은 테스트가 6,512개 10인데 이만큼의 이제 각 그 테스트 데이터들에 대한 확률인 거죠. 1일 확률. 1일 확률이라고 하면은 그럼 얘보다 그지 0.5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잠깐만. 네, 그쵸. 0.5보다 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50%보다 크면은 넌 1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라벨은 0일 0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as 타입하고 int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0일 0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보면은 true가 있죠. true랑 false가 있어요. 이제 전공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얘를 int로 바꾸면은 0이 나오고요. 얘를 int로 바꾸면은 1이 나와요. 근데 절대 시간 때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다가 1로 하고 0으로 하면은 true랑 false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뭐 5를 넣어도 true가 나와요. 그러니까 역으로 바꿀 때는 0이 아닌 모든 수는 다 true인 거고 이제 그대로 바꿀 때는 0, 1 이렇게 바뀝니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보면은 맨 아래 보시면 이렇게 있죠. 이게 0.5보다 커?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int 정수로 바꿔주면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값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사실 별거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은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기법들을 합쳐서 하나로 만들었을 때 하나로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를 계속 익히려고 하시는 거를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많이 고민하시고 연습 많이 하시고 그냥 콕 찔러도 할 수 있게 콕 찔러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흐름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각 기법들의 특징, 뭐 주의할 점, 뭐 주의할 점이라고 하면 아까 계속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언씬한 상태로 계속 둘 수 있는가 그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실습 시간을 좀 더 두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제가 뭔가 그러니까 어차피 앞에 부분은 안 쓰실 거예요. 앞에 이렇게 하시는 건 안 쓸 거고 이 부분은 이렇게 안 쓰실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건 진짜 간단하게만 쓸 때만 쓰실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예 실습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이 코드를 똑같이 치셔도 좋거든요. 똑같이 치셔도 좋으니까 그 SVM을 제외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랑 라이트 GBM을 똑같이 해보세요. 근데 라이트 GBM은 이거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라이트 GBM이랑 XGBoost는 기능이 비슷하게 다 있으니까. 근데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얘가 없어야 돼요. 사이클런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랑 그 라이트 GBM이랑 여기 아래다가 셀 하나 만드시면 되죠. B 눌러가지고 셀 하나 만드시고 그냥 보고 똑같이 따라 치는 걸 그냥 2번 더 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손에 익어야 되고 내가 프로세스 눈에 익어야 되니까. 대회를 하실 때 이 틀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5회 방상을 하는 게 완전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아마 제가 써드린 코드를 엄청 자주 쓰실 것 같아요. 이제 앞에 전처리나 피처 엔지니어링은 많이 달라질 수 있고 보면은 이제 모델 튜닝할 때도 사실은 얘를 통째로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를 통째로 놔요. 모델 튜닝할 때도 보면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특정 어떤 변수를 튜닝해줘라고 말하면서 그 변수들의 범위를 지정해준다고. 근데 결국에는 그 라이브러리들이 지정을 해줘도 이제 실제로 값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파이썬 패키지. 부스터. 뭐 이런 거 있겠죠. 맥스 뎁스 뭐 이런 거. 이건 필요 없을 것 같고. 서브 샘플링. 레그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늘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에 이제 제가 이걸 숫자로 썼지만 실제로는 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맥스 뎁스 뭐 이런 식으로. 괜히 이렇게 썼네요. 그러니까 튜닝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값이.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값이 담아있냐에 따라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튜너들이 여기다 값을 세팅을 해주면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뭔가 어떤 뭐 함수로 되어 있겠죠.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 튜닝 해주는 함수 어떤 그 라이브러리들이 얘를 호출해서 여기다가 파라미터 담아서 여기다 넣어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틀은 계속 가져가게 되실 거고 캐그리든 아니면 어디를 보던 이 틀은 항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손에 익고 프로세스를 계속 눈에 익히게 하려고 하시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좀 길게 강의하게 되면은 계속 해보라고 하시거든요. 계속 해보세요. 여러 번 해보시고 보면은 뭐 나중에 뭐 제 강의를 들을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과제를 보시면은 똑같은 거 계속 시키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외우라는 식으로 저는 시켜가지고
이거는 그냥 거의 외우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제 EDA나 피처 엔지니어 이런 거는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내가 많이 해보고 많이 보고 많이 접해봐야 나만의 기준이 생기고 아니면은 아이디어나 이런 게 또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건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으니까. 아 근데 라이트 GBM은 이발 매트릭 이거 제대로 작동 안 할 거예요. 이거 바꾸셔야 될 거예요. 이거 한번 검색해서 바꿔보시고 도저히 못 찾겠다 싶으시면 그냥 로그 로스로 바꾸세요. 여기 로그 로스로 도저히 못 찾으시겠으면. 그래서 간단하게 살짝 보여드리면은 여기 부분에서는 그냥 라이트 GBM 한다고 하면은 라이트 GBM 클래시파이어죠. 라이트 GBM 클래시파이어 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 부분은 저 로그 로스로 변경해 두겠습니다. 치시면은 동일하게 돌아요. 아까보다 좀 더 높아졌네요. 네. 그래서 라이트 GBM을 그냥 쓰셔도 되고, 잠시만요. 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써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은 그 얼리 스타핑이나 이런 거 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걸려도 여기 결과를 뽑을 때 베스트 이터레이션으로 알아서 결과를 출력해 주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이런 정보 그냥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라이트 GBM은 이렇게 그냥 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라이트 GBM이 아니라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쓴다라고 하시면은 얘도 바로 나오겠죠. 얘는 좀 낮게 나왔네요. SVM도 해보고 싶은데 도저히 염두가 안 나서 안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보실 수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계속 쓰시게 될 거예요. 여러 번이 아니라 아마 뭐 얘보다 좀 더 간편한 그런 앙상블 기법이죠. 기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얘만 쓰시게 될 거고. 네. 그리고 그 보면은 이 K폴드의 K를 늘리면은 훨씬 더 많이 앙상블 하는 효과가 나겠죠. 뭐 10개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의 2배니까 한 모델 10개를 섞는다.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